오늘 배운 거 마지막 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걸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 아침에 배운 걸 쫙 해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걸 통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39페이지 가시면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배웠거든요. 권리의 우선순위 배웠죠. 물권, 채권 개념 배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립요건, 효력요건과 무효 효과 배웠죠. 세 번째는 십자 배웠죠. 그게 이제 큰 테마인데 이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이중매매입니다. 이제 자, 갑이 을에게 4월 1일 날 토지 팔 수 있죠. 자, 5월 달에 받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 병한테 4월 15일 날 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은 다 받아먹어 놓고 4월 15일 날 병한테 매매를 했죠. 하나의 토지를 두 번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예? 있다가 이중매매예요. 그걸 써놨잖아요. 이중이라고 매매했다고. 부동산의 이중매매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양다리 거칠 수 있다 없다? 예? 양다리 거칠 수 있죠. 양다리는 거칠 수 있는데 결혼은 양쪽 다 해야 됩니까? 한쪽하고만 해야 됩니까? 그럼 부동산을 이중으로 팔든 삼중으로 팔든 팔아먹을 수는 있지만 소유권을 넘기는 건 한 명한테 못 넘겨. 한 명한테 밖에 못 넘겨. 그럼 을한테도 팔고 병한테도 팔아놓고 병한테 등기 넘길 수 있나요? 그럼 을하고 병은 계약은 을이 먼저 했죠. 등기는 병이 먼저 받았죠. 소유자는 부동산은 계약해야 소유자입니까? 등기해야 소유자입니까?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됐죠. 그럼 그래서 양다리는 돼도 한쪽하고만 결혼합니다. 자, 그럼 이 매매는 이중으로 하는 매매는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원칙은 유효인데 혹시 이런 경우라면 병이 갑이 을한테 팔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을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을을 괴롭히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갑한테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팔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라면 무효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럼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배임행위를 권유를 했든 아니면 가담을 했든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가담하면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럼 단순히 이중으로 매매한 이 병의 매매 계약은 유효죠.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때는 무효다. 그럼 갑과 을이 매매했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으면 알고 있다가 뭐죠? 악이죠. 그럼 단순 악의는 유효란 말이에요. 단순히 병이 이 갑한테 토지를 살 때 을한테 먼저 판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무효가 되진 않아요.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럼 적극 가담과 단순 악의는 구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 글자가 이렇게 달라요. 시험 칠 때는 구별 쉽죠? 자, 시험 칠 때 단순 악의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 적극 가담은 이렇게 쉬워.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쉬운데 글자가 현실이 어렵죠. 그 태종대 자살바위 위에서 떠밀 수 있죠. 한 손으로 밀 때와 두 손으로 밀 때는 어느 쪽이 더 적극적이다? 똑같아. 어떻게 한 손에 힘이 더 세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어차피 죽는데 뭐 한 손 두 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적극 가담과 단순 악의는 현실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자는 쉽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구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뉘앙스만 잡아요. 갑하고 을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은데 갑이 옥상에서 야밤에 운동하고 있는데 을의 집에 도둑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봤죠? 신고 안 하고 깽가리 칠 수 있나요? 기분 좋았어. 사이 안 좋잖아요. 그럼 신고 안 하고 깽가리 칠 수 있죠? 자,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죠. 법적으로 도둑놈을 방조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 갑은
단순히 도둑놈이 들어간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갑을 처벌할 수는 없죠. 그런데 잘 됐다고 망 봐주면, 망까지 봐주면, 순찰차 지나가는데 우리 동네 이상 없어요 해서 하면 이때는 갑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느 쪽이 적극인지 어느 쪽이 단순하긴지 구별되나요? 뉘앙스만 잡아. 자, 만약에 적극 가담에서 무효가 됐다면, 그 병이 적극 가담에서 무효가 됐죠. 기본적으로 이 무효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던 자는 누굴까요? 이 세 사람 중에. 을이 답답하죠. 무효로 만들어서 토지가 돌아와야 자기는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죠. 그럼 을이 무효를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럼 을의 목적은 토지 찾는 거죠. 그럼 을이 병에게 이제 당신의 등기는 무효니까, 매매가 무효라서, 그럼 나한테 이제 등기 넘겨주라,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더라. 자, 병의 등기가 유효가 됐든 무효가 됐든 이 매매가 무효든 유효든 관계없이 을이 가진 권리는 물거이다 채권이다. 을이 매매 계약함으로써 생기는 권리는 채권이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거이다 채권이다. 자, 11월 12월 달에 저하고 같이 하신 분은 다시 이 왜 채권입니까? 그렇게. 자, 등기 청구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등기 청구권이 이전 들어가면 채권이다 물거이다. 말소 들어가면 까먹는 것도 빠르죠. 그렇게 배워도 이전 들어가면 채권, 말소 들어가면 물건, 마르고 닳도록 해놔도 어차피 까먹어요. 이전 들어가면 채권이죠. 채권은 자기하고 계약했던 사람만 쫓아가는 권리죠. 을은 갑하고 계약했죠. 그럼 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없어. 자, 토지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병에서 갑한테로 소유권이 복귀가 돼주면, 저 매매가 무효니까, 그럼 이 등기가 사라지고 갑한테 돌아오면 을은 갑한테는 갈 수 있나요? 돌아옵니까? 돌아와야 갑한테 갈 거 아니에요. 을이 돌아오느냐, 소유권 복귀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이 을하고 병은, 갑하고 병은 둘 다 불법이다 아니다. 갑도 불법이고 병도 불법이죠. 적극 가담했으니까. 적극 가담 시킨 자나 적극 가담 한 자나 둘 다 불법이죠. 그럼 둘 다 불법을 저지르고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서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불법 원인급여에 걸려서, 불법 원인급여에 걸리면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을 뭐였나요? 이 계약의 무효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시간 들이고 비용 들였다 안 들였다? 뛰다니면서 돈도 썼고 시간도 들였죠. 토지를 찾기 위해서. 찾을 방법이 있다 없다? 병한테 토지를 달라고도 못하고 갑한테 돌아와야 갑한테 갈 건데 갑한테 돌아오지도 않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 뭐였나요? 정의사회 구현. 정의사회 구현해놨죠. 그 정의사회는 구현해놨는데 쟤한테 실익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을이 병한테 직접 갈 수는 없는데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을이 이렇게 직접은 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병에서 을로 간다, 갑으로 온다. 갑으로 왔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직접은 못 갑니다. 지름길로 못 가고 둘러가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판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을은 자기 권리 갖고 갑니까? 갑의 권리 갖고 갑니까? 갑이 무슨 권리 있죠? 갑하고 병은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갑은 병한테 돌려받을 권리가 실제로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이 판례는 없는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까? 갑의 권리가 없잖아요 지금. 실제로 없는 권리 행사하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이 판례가 나왔을 때 뭘 대위하는데?
아니 갑의 권리가 없는데 도대체 뭘 대신 행사하는데? 라고 판사님한테 따졌겠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몰라. 그냥 된대. 이게 결론입니다. 대위할 권리 있다 없다? 없어. 없는데 판례는 대위한다 안 한다? 그게 판례예요. 자, 판례는 논리를 안 따진다. 자, 학설은 교수님들은 A에서 B 나오고 B에서 C 나와야 되죠. C에서 D 나와야 되죠. 그런데 판례는 A에서 Z가 바로 나와도 돼. 앞에 원고 피고 앉혀놨는데 무슨 논리를 따져. 그래서 판례는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책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교수님들은 논리를 따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보니까 그렇지, 여의대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 논리는 무슨 논리라. 그냥 백만 있으면 돼. 백만 들고 오면 시험도 대신 치르죠. 뭐 이런 학교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리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판례는? 대위할 권리는 실제 존재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모순처럼 보이는데 두 개 다 있단 말이에요. 대위할 권리가 없는데 대위를 인정합니다. 이게 판례와 학설은 다릅니다. 자, 이 계약이 유효라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병이죠. 병은 이제 납당해서 나가라고 했겠죠. 자, 만약에 90년에 토지 매매를 하고 어리 등기를 받아 놓진 않았지만 잔금은 다 쳤고 토지를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밭 갈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2003년에 13년 경과돼서 갑이 병한테 팔았죠. 소유자 누구다? 부동산은 밭 갈고 있으면 소유자입니까? 등기야 소유자입니까? 소유자 누구다? 병. 밭 갈고 안 갈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부동산은 등기해야 됩니다. 남의 집에 3년 동안 살았다고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 받아야 소유자지. 그럼 소유자는 병이죠. 그럼 내 땅에서 나가라고 했겠죠. 어른 13년 동안 농사 짓다가 쫓겨났죠. 어른 어디 갈까요? 어른 갑한테 가서 야, 네가 내한테 13년 전에 토지를 팔아놓고 잔금도 다 받아 먹어놓고 이제 와서 병한테 파는 바람에 오히려 내가 쫓겨났다. 법적으로는 네가 책임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어리 갑한테 네가 내한테 토지를 줄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그 바람에 내가 오히려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네가 져야 되겠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어리 90년에 1억에 샀단 말이에요. 2003년에 병한테 갑이 87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 배신을 했겠지. 13년 동안 87배 뛸 수 있으니까. 네, 토지는 뛸 수 있죠. 주택은 절대로 안 뛰었다. 채무를 불이행해서 어리 갑한테 그럼 책임지라고 할 수 있죠. 책임지라고 하는 돈은 1억이다 87억이다. 1억에다가 이자다 87억이다. 자, 보자. 오 할 건 아닌데. 다 배운 거거든요, 우리. 자. 어리 갑이 병한테 2003년에 팔아제끼면 누가 소유자가 됐다? 예? 병이 등기받은 자가 소유자죠. 계약이 유효니까. 그럼 갑이 을한테 토지 소유권 넘기는 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돼버렸으니까 갑이 을한테 토지 소유권 넘기는 건 이제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 놓으면 뭐 그리라 하던가요 머릿속에. 자, 십자 그렇나요? 90년 토지 매매 계약할 때는 갑이 을한테 줄 수 있었나요? 그럼 원시적 불능은 아닌 거죠. 2003년인 지금은 줄 수 없나요? 갑의 잘못 있다 없다? 갑의 잘못 있죠? 위치 어디다? 여기 뭐 있던가요? 채무불이행이 있던가요? 나왔나요? 채무불이행이 되면 뭐 나오던가요? 해지하고 손해배상 나오던가요? 나왔네요. 자, 후발적 불능은 신뢰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네가 나한테 약속을 지켜서 13년 지난 지금 병한테 안 팔고 나한테 등기를 넘겨줬더라면
나도 지금 그걸 누군가한테 전매했더라면 지금은 87억 받았을 거다. 할 수 있다 없다? 1억입니까? 87억입니까? 오늘 안 배운 거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다 배운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87억 달라고 하죠. 그럼 아까가 계약이 무효일 때 병의 등기가 무효가 됐는데도 을이 병한테는 직접 못 갔죠. 누구한테 설명하려면 을이 가진 권리가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됩니까? 남한테 설명하려면 채권이라서 을이 병한테 직접 못 간다고 말해야 되죠. 그럼 채권이 뭔지 설명해 줘야 되죠. 또 소유권이 갑한테 돌아오면 갑한테는 갈 수 있는데 갑한테는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판례가 억지로 대위를 할 수밖에 없더라. 왜? 불법 원인급여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까? 이해를 하려면 계약이 유효일 때를 설명하려니까 십자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오늘 배운 거 복습한다 했잖아요. 전혀 다른 이론을 통해서. 그 다음 갑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가 내한테 채무불이행을 요구한 것은 갑이 을한테 채무를 지고 있다는 거죠. 그 채무가 뭘까요? 소유권 이전 해줘야 될 의무죠. 요걸 불이행했다는 거죠. 그럼 을은 갑한테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거죠. 13년 동안 을이 갑한테 권리 행사했다 안 했다? 밥만 갈았지 등기 넘기라고 을이 갑한테 요구한 적은 없죠. 권리는 영원한 게 아니라서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도 사라질 수 있나요? 어떤 건 1년 지나면 사라지고 술값, 취업이 어떤 건 3년 지나면 사라지고. 그럼 권리가 일정 기간 행사 안 하면 사라지는 소멸하는 시간대는 다를 수 있죠. 그게 소멸시효 제도단 말이에요. 술값은 술집 주인이 1년 동안 청구 안 하면 법적으로 못 받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 취업비는 3년 지나면 청구 못 합니다. 일반 채권은 남한테 친구한테 돈 빌려줬죠. 그 돈 10년 동안 돈 갚으라는 소리 안 하면 사라집니다. 법적으로 못 받아. 그럼 10년 전에 야밤도주 안에 있죠. 끝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주소를 찾아서라도 소송을 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이제는 법적으로 나타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소멸시효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3년 지났죠. 그럼 갑일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니한테 아직까지 채무가 있다면 87억 줄게.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냐. 10년짜리고 지금은 13년이 지났고 3년 벌써 지났다. 그래서 나는 니한테 네가 권리가 없으니까 나도 의무가 없는 거고 나는 니한테 채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다. 채무가 없는데 뭐 라고 갑이 주장했겠죠. 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자, 을이 갑한테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까? 10년짜리입니까? 지금 이 사건은 13년 지났나요? 그런데도 부동산을 받아서 밥 깔고 있었나요? 그럼 권리 위에 오랫동안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가 이 제도의 존재 이유라면 을은 등기 청구를 13년 동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밭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그럼 비록 소멸시효 기간이 끝났지만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그자의 권리는 채권이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원래는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린다. 이 논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어떤 권리는 안 걸리나요? 그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죠? 두 개를 왜 다 외워? 하나 외우지. 작은 쪽 하나 외우면 내 머릿속에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죠. 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이렇게만 외웁니다. 문자는 안 해야 되는데 차라리 공짜로 해야 되고 뭐. 이 소자가 어떤 글자 앞 글자일까요? 소멸시효. 소유권이 아니고 이거 안 외우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그랬다. 봐요. 이완용 후손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땅을
자기 정조 할아버지 땅이라고 와서 소송하는 거 맞죠? 그럼 100년 동안 권리를 행사 안 했는데 소멸 사라진 거다 안 사라진 거다? 그래서 소유권은 천년 만년 가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안평대군 안평이래 양녕대군 후손이 아직까지도 서울 경기도의 땅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세종대왕이 많이 줬잖아요. 그게 대대로 500년 동안 물려 내려온 거예요 지금. 권리 행사 안 해도. 그럼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은 걸린다 안 걸린다? 채권은 걸리죠. 1년짜리 3년짜리 기간은 달라도 용익물권 걸린단 말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이렇게 머릿속에 딱 외우고 있다가 자, 저당권 소멸시효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네? 왜 안 걸립니까? 여기 없었어. 걸리는 것만 외웠잖아요. 자, 점유권 걸린다 안 걸린다? 뭔지도 모르지만 안 걸려. 왜? 여기 없었어. 자, 환매권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 없었어. 유치권 걸린다 안 걸린다? 여기 없으면 나는 이것만 해왔잖아 지금. 내 머릿속에서 안 들어오면 걸린 거다 안 걸린 거다? 이렇게 하면 제일 쉽잖아요. 전세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려. 여기 있잖아요. 용익물권 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소채무용 외우면 돼. 그럼 이중매매라는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지만 이중매매를 무효가 된 경우, 유효가 된 경우 나누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불법 원인급여도 알아야 되고 물권 채권 개념도 알아야 되고 십자도 분석을 해야 되고 다 알아야 되죠. 그럼 민법의 기본 이론을 확실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중매매를 마스터했다는 것은 기본 이론을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이중매매를 떠들 수 있으면 기본이 돼 있다는 겁니다. 떠들어 보면 알아. 지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남한테 가서 떠들으면요. 남한테 가서 저한테 들은 걸 떠들려고 해도 중간에 말이 턱 막혀. 가만히 있어봐라. 말이 막히죠? 그건 아직까지 내가 모른다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자, 39페이지에 3번 갑이 기억 자신 소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해서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란 이야기죠. 즉 이때 병이 악이라도 상관없다. 단순 악의는 유효라고 했죠. 그럼 이때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을이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을은 갑한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약이 유효일 때는.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니은 다만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이미 매매계약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도 갑에게 이중매매를 권유하거나 유도 유인해서 매수했다면 즉 적극 가담했다면 그때는 무효입니까? 예,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 뒤로 넘어가서 43페이지 43페이지에 위에 2번 가시면 부동산의 이중매도 부동산의 이중매도가 제2매수인 병이 갑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에 이루어졌다면 무효라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매도인의 이중매도 행위는 둘 다 불법이니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반환 청구권 즉 갑이 병한테 돌려달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을이 대위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렇게 배우는 거. 나머지는 있지도 않죠. 칠판이 더 많은 거죠. 나중에 그 20일 날 강의 노트를 받으면 이렇게 다 설명되어 있거든요. 노트에. 유중매매 무효인 경우 유효인 경우에서 쫙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한 보름만 참으면 돼. 보름만 참으면 그거 가지고 지금은 이제 줄치라는 거 가지고 계속 하고 1, 2월 달에 이렇게 줄을 치주면 줄친 부분 중심으로 하고 동영상 듣고 나중에 강의 노트 나오면 강의 노트도 같이 펼치면 되죠.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강의 노트 그 하나의 파트가 끝나면 이렇게 하나의 파트가 끝나면 끝날 때마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 실제 기출됐던 지문들이 쫙 연습이 돼 있죠. 그냥 연습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출 지문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진하게 하는 걸 볼트 처리합니까? 볼트라고 하나요? 볼드라고 하나요? 볼트 처리해놨어.
그 부분이 눈에 확확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3개 배운 것들을 종합을 해준 겁니다. 그 종합이라는 것은 아침에 했던 걸 한 번 더 나열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쫙 해주는 것, 다른 걸 통해서 분석하는 것.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